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 더 들어보자고 하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현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혹시 뭐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 할 수 찰플러트 있을까요? 2000 네, 저는 일단은 거짓말 없이 13살부터 트위터에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디스 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 남자 연예인 갤러리 네임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해화역 딥페이크 시위에서 연설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보다 여성주의에 대해서 식견이 훨씬 높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뭐 가치를 주장하는데 식견은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네네. 이런 그 사전 정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때는 저와 모르는 얘기할 때는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알겠습니다. 남자 연예인 갤러리가 제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해외학 딥페이크는 알고는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다른 얘기를 하실 때는 이제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동덕여대의 시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러면 동덕여대의 시위가 저는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역 시위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시위가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게 저는 뭐 폭력 시위다라고 언론에서 뭐 보도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궤변이자 너무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제가 본 행동들은 라카치를 하고 동상을 부수고 디도스 공격을 하고 다른 학우의 수업을 막고 이런 부분들, 건물을 점거하고 교수님이 연구실로 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조금 폭력 시위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아닌 것 같으신가요? 이거는 왜냐면은 애초에 시위라는 게 정의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시위 단체들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근데 그러면 이슈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위를 해야 사람들이 트위터든 뭐든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가 되겠죠. 그리고 폭력 시위라고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중간에 뭐 시위를 진행을 하면서 사람을 뭐 팬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폭력 시위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슈화만 된다면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동덕여대 측에서도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트러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 기죽지 마라 이런 문구를 해가지고 뭐 길을 세워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폭력 시위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이건 너무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시위에 여러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당연하게도.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폭력적인 시위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인터넷에서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에 정상적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물리적 폭력이 없다.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뭐 혹은 그러한 형식으로 폭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 시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폭력 시위라는 걸 다른 말로 그 세부 방법론을 보겠습니다. 라카치라고 동상을 방망이로 부수고 학교를 점거하고 이것은 폭력이 아닌가요? 그거는 애초에 다른 폭력이죠. 물리적 폭력이 아닌. 근데 이게 정당화가 된다고는 하진 않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20살, 21살, 20대 초반 여성들이고 아무도 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두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행동을 해서라도 그 이슈화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주고 언론에서 이런 거를 의도한 게 아닐지 시위 측에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다. 네. 다만 그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가 있을 거고 룰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는. 네. 사회 룰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약자라고 주장하는데 뭐 그거는 논의는 뒤로 하고요. 그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시위를 용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를 용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집회를 어떻게 할지 정해놨습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등교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법인, 동독학원의 기물을 파손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냐 이 문제를 묻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토론의 포커스가 동상을 파손하고 락카를 칠하고 이렇게 학교를 테러한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저는 이번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여대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학교, 여대를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신 네. 분은 그 여성 여대의 총학생의 지금 시위를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메시지, 다른 메시지에 집중을 해달라는 거고요. 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얘기를 해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네. 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자신의 의사를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뭐 흑인 인권 시위라든지 여성들의 투표권 시위라든지 그런 운동들은 모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슈화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위를 하고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저는 이번에 뭐 라카치를 한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회적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한 시위를 통해서 저희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흑인이나 인권 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80년대, 아, 네. 1900년대 흑인의 시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여성 시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화역 딥페이크 시위는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었던 충분한 과거의 선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이번에는 그렇게 됐냐면은 해화역 딥페이크 시위는 애초에 자기 거를 지킨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여대의 소멸이란 것은 비로소 자신들의 교육권 침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해외역도 여성 인권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인권들을.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낫다 했냐 좀 뭐냐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네, 그쵸. 이게 제가 딥페이크 시위에서도 연설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거기에 갔을 때도 이게 항상 여성들의 페미니즘 시위에서는 이게 남성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뭐 DC 인사이드 올려서 조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선글라스와 모자를 끼고 그러는데, 이게 폭력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여성들의 말을 들어주니까요. 해외역 딥페이크 시위는 폭력적이지 않고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줬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여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저희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대는 애초에 이게 옛날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교육을 못 받고 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세워진 거잖아요. 그 목적이. 근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여대의 목적은 교육권의 보장도 있지만 각종 성범죄가 요즘 사회에서 여성들을 향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남성들에 대한 성범죄도 일어나지만 네. 그 확률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마음 놓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여대잖아요. 성범죄 그런 거를 위험에서 벗어나고. 근데 자. 그런 여대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나?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를 위해서 입시를 하던 고등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여대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남녀공학 바뀐다. 그럼 이번에 06년생 고3 학생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쟁점들이 많아서. 자, 거꾸로 들어가면 제가 가까운 순부터 하겠습니다. 그 입시 네.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06년생을 갑자기 남녀공학을 전환해서 너네는 여대를 준비했지만 다 이제부터는 여대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덕여대 말고도 여대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서 어떤 특정 과에만 개방을 한다든지 인원수를 조절한다든지 방법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대만을 위한 대안들은 너무 많습니다. 성신여대 등도 있고요. 덕성여대 등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대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잘못된 겁니다.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여대를 확장하거나 공학전을 하면 성범죄가 늘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들끼리 있었을 때 네. 학습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는 어차피 남녀가 섞여서 활동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네네.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품에 남성 캐릭터가 있는 남자 배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교육 한계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남자의 입학을 도입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무래도.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성들만의 교육 안에서는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충분한 교육이나 학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좋은 취업 자리, 좋은 직업들은 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 하나니까요. 거기에서는 남자 동료, 남자 상사, 남자와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여성들끼리 소통하면서 쌓았던 경험이나 학습 방법, 토의 방법, 팀 해결 과제 이런 것들을 사회에 나와서 적용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반박해도 될까요? 네네. 이게 마지막에 여성들끼리 소통했던 요소들을 사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냐라고 하셨잖아요. 요약을 하자면.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이렇게 나온 남성들은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가서 남자들끼리 소통했던 요소들이니까 그게 어떻게 적용할 수 없는 그거는 뭐 비슷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 예시 말고 동동 여대의 예시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같은 성끼리 있으면은 그 편협한 사고 방식이나 학습에 갇힌다는 걸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반대의 예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그거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 공대에 나와서 하면 사고가 갇힌다라고 하는 건 여대 여중 여고 여대에 나오면 잘못됐다. 그럼 공학전에 찬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변호사님께서 여성들끼리만 이렇게 뭐 대학에서 그렇고 하면은 나중에 사회에서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겠냐 그 말인데 근데 이게 남성들끼리 뭐 남중 남고 공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 그 남성들도 나중에 회사를 취업하면 여자들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적용을 못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공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맞죠? 네, 그쵸.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군대는 조금 원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갔다 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을 거쳐서 갔다 오는 것이라서 뭐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논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남중 그래도- 남고만 있지만 남자 대학교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대는 그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의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겠습니다. 특정 성별만 있는 20대에 특정 성별끼리 모여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학습한 형태의 교육 방식, 교육 체제는 잘못됐다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안에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왜냐면- 성별만이 같이 20대 초반에 특정 성별끼리 모여서 학습하고 교육받는 형태의 교육 체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러면은 특정 성별끼리 있다고 하면은 드러나는 안 좋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같은 동성들끼리 여성들끼리 있었을 때 드러나는 요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 이점. 근데 왜냐하면 일단 성범죄라는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자기 딸내미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안심하고 여성들은 공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성들끼리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더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성끼리 있을 때 좋은 점이 있다 없다 하면 있다가 있겠죠. 근데 그게 크냐,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할 만큼 크냐 안 크냐 이거를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성범죄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대에 갔을 때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안전성,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대의 존속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냐 하는 문제랑도 맞닿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사회에 성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직업군들을 남자 여자로 나눠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성범죄자들을 억제하는 방법은 방법대로 가져가고 대신 여성만이 모여서 20대 초반을 보내서 학습하고 실습한 것들이 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대를 존속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해주신 분이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없듯이 아까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는 목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방법론적인 게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여성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네. 자신들의 생명과 뭐 교육권을 위해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것은 엄연한 운동, 인권 운동이자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네. 지금 현 사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많은 폭력적인 부분들, 그게 사람에 대한 물리적 폭력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다는 아닙니다. 라카를 칠하고 이러한 뭐 방망이를 준비하고 쇠파이프를 준비하니마니,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하고, 이 정도의 방법론을 지금 공학 전환이라는 이 아젠다를 명확하게 덕성여대에서 안건으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안이 나왔다, 의견 수렴을 하자라는 단계에서 이 정도의 폭력적인 시위를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런 애초에 남녀공학으로 완전 전환된 게 아니고 그런 제안이 나왔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이버에다가 동덕여자대학교를 검색을 해보면은 남성이 0.1%로 뜨거든요. 이게 제안이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외국인 남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캠퍼스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건 제안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 실행에 가깝죠. 0.1%가 들어간다. 이것들은 또 외국인, 여기서 약간 사전 정보 확인이 필요한데, 이 외국인의 6명 입학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게 저는 잘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음, 그런데 이게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음. 그 학생도 자세히 몰랐을 수도 있고 많이 바빴을 수도 있는 거고, 총학생 회장이니까. 음. 그래서 잘못 서명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뭐 실수라고 치부하면 사실은 모든 행위들이 용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를 확대하면, 폭력 시위를 했지만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거, 실수했는 거다, 이렇게 하면, 논리를 확장하면 이것도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거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의 제안, 그러니까 단과대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학교 발전 방안으로. 이것을 뭐 학교 그 핵심 정책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제안이 있었고, 학교 발전 방안에 이것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대학의 입학 정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생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대의 생존이라는 것은 반대로 네. 학교 학교 법인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공학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발전 방향에서 의견 수렴을 하자라고 제안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냐? 한 3, 4일 만에 전격적으로 폭력 시위가 관철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총학생회장이라는 학내 정치 단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강요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박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애기 수가 줄어드니까 남녀공학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게 바꿔서 말하면은 동덕여대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교의 생존이 아니라 자기 직접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시위를 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 폭력적으로 말하면. 왜냐면 남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어떤 대학교에서 알몸남 사건도 있었고, 막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처럼 대학교에 여자들이 막 90%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이 들어오면은 각종 성범죄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각종 흉악범죄,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멀리 나아가다 보면. 자, 극단적인 예시들을 든 것의 단점들인 것 같습니다. 가치적인 것들, 전체적인 내용들의 근거들을 말씀을 하실 때 성범죄 혹은 살인, 뭐 극단적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끌어와서 하나의 부작용으로 모든 그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근거들이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냐면,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학은 하면 안 되고 이러한 폭력 시위도 정당화되고, 하나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떠신가요?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남녀를 갈라서 공간을 만들어라. 어떠신가요? 삼성전자에서 그건 아니죠. 회의를 할 때 남성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 공간은 남녀 분리해라. 그리고 모든 지하철은 남성 칸, 여성 칸을 독립해서 사용해라. 왜? 근거를 들어보라고 할 때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토론이 약간 어려워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비유를 살짝 잘못 드신 부분이 있는 게, 삼성전자에서 그러면은 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철저히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이거는 철저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밤늦게 뭐 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뭐 성추행을 당하고 납치를 당한 여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심 귀갓길이 생긴 거고 네. 여성들이 옛날에 주차장에서 뭐 각종 범죄를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긴 거고 회사에서도 물론 뭐 성범죄라든지 뭐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잘못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이게 범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성들의 교육권을 보장을 하자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덕성여대가 기간이 오래된 걸 알고 있는 동덕여대입니다. 아, 네. 동덕여대가 오래된 걸 알고 있는데 여대를 애초에 이사장이 학교를 세울 때 여대의 의미로 학교를 세운 건데 갑자기 남녀공학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건 이사장님의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일종의 상징? 그런 느낌으로 여대를 존속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지금 논의가 좀 샜는데요. 어디로 샜냐면 여대 설립자의 가치관으로 좀 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간에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성범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를 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냐 이것들을 질문 드렸는데 지금 살짝 샌 것 같거든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좀 자꾸 새는데요. 네. 설립자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설립자는 네,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설립자의 가치나 설립 목적을 사회 가치에 변화해서 적용시키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그거 누가 정하죠? 이사장이 정하죠. 그렇죠. 학교를 동덕법인의 이사장이 설립자의 가치를 어디까지 얼만큼 반영할지를 정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학 전환 찬성하는 입장을 만약 이사장이 동의한다면 설립자의 가치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학교 운영 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왜 생각해봐야 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의 설립 목적이나 가치관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내 여러 구성원들의 논의나 토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립자가 여대를 만들었으니 여대를 계속 지켜달라라는 내용은 좀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주장 같고요. 네. 그 외에 성범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범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논의가 조금 샌 것 같은데요. 왜 샜다고 생각하냐면 여성 우대 정책을 다르게 한 다른 곳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을 하는 것, 여성 전용 주차장은 사실 성범죄랑은 많이 맞닿아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것과 논의, 공학 전환을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논의 같거든요. 여성 안심 귀갓길. 그러면 공학을 만들고 귀갓길을 안심 귀갓길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 동덕여대예요? 네, 공학을 전환한 다음에 여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주면 지금 토의 참여하신 분과 저의 의사가 합치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남녀공학인 학교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 여성 안심 귀갓길이니까 범죄를 못 저지르겠군. 다음에 저질러야겠군. 이렇게 범죄자가 돌아가진 않잖아요.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성 안심 귀갓길이 성범죄를 줄여주지 않고 잘못된 제도인데 그걸 예시로 든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일종의 범죄에 대한 그런 여성가족부의 이런 제도 조치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왜 만들어졌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학을 전환하면 안 된다라는 여대를 존속시켜야 된다는 근거를 들면서 성범죄를 가져오셨고 성범죄를 그 예시를 들면서 여성 안심 귀갓길을 가져오셨어요. 맞죠? 네. 근데 여성 안심 귀갓길은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예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모순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본론으로. 논의가 자꾸 새니까요. 제가 잘 이렇게 주제를 좀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폭력 시위를 해도 되느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여대를 공학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서로 대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서 성범죄를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네. 그러면 많은 공학에서 성범죄가 여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나요? 공학에서요? 네. 아무래도 여성들끼리만 있는 곳에서보다는 뭐 그래도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왜냐면 학교 내에서 범죄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동급생 간에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혹은 여대를 다니는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성범죄를 당한 가능성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자, 그 근거가 있다고 칩시다.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대를 존속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제가 말했던 여대 존속의 부정적 요소, 그러니까 특정 성별만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습하는 공간을 유지했을 때 부작용보다 크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대를 존속을 해야 하는 거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사라진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여성이라면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여성 일함이인가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근거들을 묻고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 좀 논의가 새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들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근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그것들은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그냥 도돌이표 주장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찬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의견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절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의 이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사장의 이념이 언제까지 지켜져야 하느냐, 아기가 줄어서 사람이 없는데 학교에 존속이 달린 문제인데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사실 성균관대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딴 얘기고, 네. 성균관대가 이게 좀 살짝 옛날 뭐라 하지? 살짝 그런 한옥 느낌이잖아요. 뭐 전통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거 네, 제가 성대 전통성. 졸업했습니다. 네, 전통성을 가진 네. 그런 데인데 갑자기 여기를 막 미래도시 이런 느낌으로 캠퍼스를 막 바꿔버리고, 이름도 성균관대가 아니고 막 어떤 스마트 뭐 어쩌고 그런 느낌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설립자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시를 들자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균관대는 스마트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삼성과 협업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학과 그리고 삼성의 지원을 받는 장학생들을 모집하면서 반도체 학과를 설립하고요. 이게 바로 설립자의 이념을 현대 가치에 적용해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과에다가 반도체 학과를 설립하고 삼성이랑 협력을 하는 거는 이게 점점 나라가 발전되고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말한 거는 캠퍼스를 막 전통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미래 도시 느낌으로 꾸미고 그거를 말한 거거든요. 과에다가 뭐 그런 게 추가되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자, 물리적인 캠퍼스 건물을 바꾸고 안 바꾸고보다는 저는 학교 내에서의 대학의 체제와 커리큘럼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대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성균관대는 여러 가지 융복합 학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학과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설립자의 설립 목적과 반대되는 건가요? 융복합이 뭐죠? 뭐 문과와 이과의 그 네네. 학문들을 이제 합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말이 안 되겠죠. 성균관대의 설립자가 의대나 약대, 공대를 발전시키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재단 이사장과 재단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설립자의 가치관을 발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을 때 그러한 안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여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대를 최초에 설립했던 사람은 여성 교육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가 그렇게 변했듯이 동덕여대도 현 가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그리고 여성 교육이 예전 설립 때보다는 많이 보장된 현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고 학력 인구의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도 함께 감안해서 공학 전환을 논의하는 게 과연 설립자의 설립 목적에 크게 벗어나냐 이거죠. 네. 왜냐면은 여대로 설립을 했는데 목적이, 근데 갑자기 남녀공학으로 바뀐다면 그건 설립 이념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성균관대에서 그 문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공대 지원을 늘리는 게 설립자의 가치에 어긋나나요? 안 어긋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보는 것은 동덕여대로 갖고 가면 그거와 유사하게 저는 동덕여대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 구성원들, 동덕학원 재단 이사장이나 교수님들의 논의가 동덕여대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제 영원히 도돌이표라서 그 의견이 왜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토론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논의를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논의를 밑으로 끌고 와서 자, 여대를 왜 계속 전속시켜야지 되죠? 교육학적으로 혹은 여대의 설립 목적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그것들을 탐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의 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대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여성 교육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없죠.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 여성 교육이 충분히 여성들만의 교육이 여대를 유지시킬 만한 여성들만의 교육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대가 존속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가 일단 가장 큰 이유고 성범죄 말고는 다른 논의는 없나요? 그리고 근거들을 이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제가 들어드린 예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리고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은 성범죄 하나만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벗어나는 논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두 번째 이유를 대자면은 그들만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게 소속감이 든다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일단 남자가 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냥 싫은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자, 소속감이라는 거는 공학에서도 유지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공학에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보니까 어렵겠죠. 지금 입학생 문과 기준 입학생은 남녀 비율이 그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자, 제가 그 그럼 대학교 쳐보겠습니다. 문제. 대학교 입학생. 자, 성균관대로 했으니까 성균관대 입학생 비율을 보겠습니다. 네네. 50% 정도라고 뜨는데요. 대학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서울 주요 사립대 성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보이네요. 문과대학은 오히려 여자가 많은 학과도 많고요. 그거는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이 네. 공학에 가서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학이 여대가 유지돼야 한다라는 것은 좀 근거가 없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챗GPT에 서울 주요 사립대의 성별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주요 사립대의 성별 비율에 대해서 챗GPT를 통해서 분석해봤지만 큰 차이가 없다, 남녀 비율이 균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여대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여대에 남자가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애초부터 궤변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네네. 이 논의가 뭐냐면 왜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큰 주제로 가버리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제가 근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네. 공학에 여성들이 입학하면 여성들이 소수기 때문에 억압받고 탄압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대는 유지되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가치 중립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의견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네. 그 자료조사가 안 됐다라는 걸 전제로 그 주장은 제가 일단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속 그냥 왜 몰랐냐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 한정되면 그냥 제가 몰아붙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근거를 이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대가 유지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거 중에 공학 전환돼서 여자가 소수기 때문에 억압받는다, 이것은 제가 반박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주제, 다른 근거들을 가져오시면 제가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공학이 돼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대 반대 이거를 의견을 말해주시면 제가 반박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네. 학력 인구 감소로 여대의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러면 동독 학원 입장에서는 입시나 입학생의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없고 학교의 연속적인 존립을 위해서는 공학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학력 인구 감소로 여대 경쟁력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일단 저출산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정부 측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다면은 저출- 먼저 얘기하십시오. 학력 인구가 감소됐으니까 그래도 이게 유지를 해야죠. 이게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자.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출산 대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출산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자는 게 문제나 쟁점이 아니고요. 네.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거 말고 저출산, 학력 인구 감소로 일어난 현실을 대학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입할 것인가, 어떤 발전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인가라고 끌고 왔을 때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바로 공학 전환이란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의 답변이 저출산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여대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애초에 논점이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학생이 적으니까 남녀 공학을 전환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해결책을 구색하면 되죠. 어떤 해결책인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등록금을 뭐 더 많이 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교 측에서 그 연세 우유 빵 그런 것처럼 뭐 덕성 우유 빵 이런 것처럼 뭐 자, 그런 방안이 있겠죠. 등록금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덕성여대를 캐릭터한 인형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네.
자,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등록금 2배 올리는 대안을 여대를 유지하는 조건 대신에 재학생들에게 모두 등록금 2배를 올린다고 하면 동의하시나요, 재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동덕방을 팔아서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론이 중요하죠.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팔 것이냐. 좋죠. 좋은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동덕방을 어떻게 팔 건가요? 연세빵도 겨우겨우 유일합니다. 고려빵, 성대빵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연세대가 연세우유를 독자적 브랜드로 키워왔던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 쉽게 야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쉽게 대안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면 재학생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슈화 시켜야 된다. 이슈화 시키는 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논의들을 다 차단하는 게 맞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거는 뭐 동덕여대 빵이 뭐 죄송해요. 안 팔릴 수도 있다고 왜 말씀하셨는데. 동덕여대 빵 웃으시죠? 동덕여대? 동덕빵 귀엽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여튼 뭐 솜솜빵 이렇게 하면 안 사실 것 네네. 같은데 지금 혹시 안 사실 것 같죠? 보세요. 안 사신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아니 그거 쉬운 소리죠. 자, 동덕방에서 우시셨잖아요. 네. 그거 안 팔린다는 거 본인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좋은 얘기죠. 많이 팔면 되죠. 자, 가치 추상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학교가 수익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논의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해라. 가치 추상적이죠. 좋죠. 자, 그렇다면 오케이, 거기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논의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견 수렴하려고 제안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남녀공학도 그 일종의 방법론 중에 하나로 제안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점거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덕여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교수진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실무에서 사업 그런 것도 배워보고 뭐 미래의 CEO 하실 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경영 같은 것도 배워보고 마케팅 학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SPC가 빵을 팝니다. 네. 샤니 아시죠?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식품업계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서 공장도 만들었고 브랜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학교가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화 사업을 경영학과 학생들이랑 동덕여대 경영학과 학생들이랑 교수들이 나가서 거길 이겨라. 네. 모든 식품업계를 물리치고 이겨서 와라 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반박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혹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반박하기 전에 제가 30초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이면 모든 학교가 모든 경영학과 학생들이랑 경영학과 교수가 나아가서 수익 사업 다 해와가지고 우리 학교 재정 건전성 올리고 등록금 반 깎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도 몰리고 학교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하죠? 이게 뭐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듣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이기냐 동덕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네. 흑수저랑 백수저로 나누잖아요. 처음엔 다 그랬어요. 어떻게 백수저 저런 유명 셰프들 이기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승자 누가 됐죠? 흑수저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 이름 모르는 거고. 자, 그 특정 프로그램에서 컨텐츠로 제작된 스토리라인들을 보고 하면 자, 제가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원피스, 나루토 힘도 없고 파워도 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등급이 낮고 공부를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면 좋죠. 지금 그런 가치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죠. 가능성이 없냐? 도전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그거를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전기차, 테슬라, 현대차가 왜 못 이깁니까? 그렇지 말고 성균관대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교수진들이랑 합심해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 오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을. 그거는 애초에 자동차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5천만 명이잖아요. 테슬라가 어디 나라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뭐 그래도 인구수가 더 많겠죠. 그 나라 거기는 그것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동덕빵과 동덕 자동차가 뭐가 다르죠? 성대 자동차가 뭐가 다르죠? 자,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경영학과 학생들과 경영학과 교수진들이 나가서 사업 수익을 올려와라. 되게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자, 그걸 할 수 있다면 다른 학교는 왜 다 안 했죠? 지방대 몰락하고 있습니다. 폐쇄되고. 왜냐면은 그런 간절함이 딱히 없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왜냐면은 지금 동덕여대는
54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뭐 추가로 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54억 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2배로 내도 못 갚겠죠. 근데 사업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왜 다른 학교는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따지시면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아니 54억은 또 다른 논점인 게 지금 네네.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공학 전환 말고 재정 건전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왜 논의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54억은 전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방대가 요즘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지방대 학력 인구 감소로 신입생들이 없고요. 지방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들, 교직원들은 간절함이 없어서 자기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없어서 각자 그들의 빵을 못 만들었나요? 수익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거는 시도를 안 해보신 거죠, 그 학교 측에서. 자,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고 시도를 하면 다 성공하나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 사람들 간절함 없었을까요? 자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공학 전환 대신 다른 수익화 사업을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비해서 갖고 와라. 이 말은 현 동독학원 이사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고요. 지방에 폐교되었던 수많은 지방대의 운영자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그래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동독 굿즈라고 해보겠습니다. 동독 굿즈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결합한 건데요. 시장에서의 제품들과 동독이라는 브랜드를 결합해서 내놓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사죠? 동독의 자체 고유한 색채가 있나요? 그 있죠. 아무래도 트레이드 마크 느낌으로 그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솜솜이랑 손배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솜솜이 인형을 팔아서 네. 현재도 있습니다. 솜솜이. 그럼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판다는 거죠? 솜솜이 인형 지금 있습니다. 근데 솜솜이 네. 인형 팔아서 왜 동독여대 수익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데요. 자, 연세라는 것은 연세우유, 연세빵이라는 것은 연세대가 가진 고유 브랜드가 있습니다. 맞죠? 수십 년간 많은 역사와 실패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내부에 치열한 마케팅 전략과 경영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쉽게 동독여대 솜솜이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물론 이번 시위에 솜솜이가 좀 유명해졌죠.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번 시위에 올라온 트래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솜솜이를 대중들이 알았을까요? 솜솜빵을 나왔을 때 누가 살까요? 그거는 이름을 동덕여대 빵으로 바꾸면은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더 높으니까 그게 그럼 좋았죠. 이대빵은 왜 없죠? 이대는 신입생 등록금 20% 깎아주고 이대빵 팔아서 등록금 깎아주는 이득을 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화여대에서 그 시도를 안 한 거죠. 하려면 하죠. 그러면 이대빵이 나오면 다 여대는 빵만 만들면 되겠네요?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죠. 다른 것도 많이 굿즈를- 만들어서 등록금 다 깎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경영 전략을 제가 다 새로 세우겠습니다. 네. 모든 학과에서 연관된 제품을 다 팔아서 등록금을 90% 절감해 주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좋은가요? 어떤 거요? 자, 서울대가 빵을 만들면 다른 학교보다 많이 팔겠죠. 그렇지 네. 않나요? 그쵸? 그럼 서울대가 빵을 만들어서 등록금 다 깎아주는 거 어때요?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 그 만약에 지금은 연대빵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뭐 설대빵, 성대빵, 고대빵 이런 게 막 생겨서 뭐 빵들끼리 경쟁을 한다 치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대학이 뭐 경영, 경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대학 빵만 먹어야 되고 대학 제품만 소비해야 되겠네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제품 경쟁력이 시장성에서? 더 맛있는 게 아무래도 그거죠. 가격이랑 상품성. 그러니까 마케팅. 네. SPC 삼립식품에 대비해서 과연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식품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요리사에서도 흑수저가 이겼는데 대학생들이 못할 건 없죠. 원피스에서도 누피가 1등 먹긴 합니다. 그거는 뭐 컨텐츠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런 게 있다 없다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되는 성공 스토리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왜 넌 못하냐. 자, 제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기 싫습니다. 이건 좀 죄송하게도. 어떤 사람이 성대 입시를 준비했는데 떨어졌죠. 간절함이 없어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네. 복합적으로 다단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와서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 식품업계, 그러니까 식품업계가 가진 전체적인 브랜딩, 경영, 그리고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식품업계가 어떻게 처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다 무시가 된 채로 지금 당장 들어가서 빵을 이겨라, 되게 폭력적인 방식 같은데요. 근데 무조건 빵일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살짝 연대 빵이 있으니까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네, 그거를 예시로 든 거고 뭐 아니면은 그 동덕여대에서 단체로 취업을 해서 대학 다니는 중에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2배로 내도 되고. 많지는 그냥 또 않겠는데요. 어떻게든 돈으로 벌어가지고 취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든이라는 것은 자 논의가 계속 새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계속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몰아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든이라고 하는 순간 논의가 계속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어떻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자, 이해는 했습니다. 다른 수익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학 전환 말고 다른 수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쵸.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쉽다면 자 요약하면 저는 제 생각은 어떠냐면 네. 그게 쉽지만은 않다. 왜냐면 쉬웠으면 했겠죠. 이때까지 쉬웠으면 다른 대학들은 다른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은 바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지만 않다. 왜냐 이미 공고한 상품 자본 시장에 들어가서 대학의 브랜드 상품이 네. 이길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경쟁력이 낮다는 거에서 수익화 논의로 많이 빠졌는데요. 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대가 연속적인 정립을 위해서 공학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지금 토의에 참여해 주신 분의 의견은 다른 수익화 모델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다음 논의로 최초에 했던 논의로 가겠습니다. 여성들만의 교육 공간이나 교육 체계가 남녀가 같이 어우러진 사회 직업의 구성원으로 교육하는데 적합하냐? 여성들만의 교육 공간이나 교육 체계가 남녀가 같이 어우러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적합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자, 여성들만의 교육 공간이 있으면은 성범죄 말고 여성들만의 교육 공간의 교육 체계가 사회는 직업적으로 구성원들이 다양하잖아요. 남녀 간에 협업해야 되고 팀플도 해야 되고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 수요가 있는데 그 공급적인 역할로서 여대가 적합하냐 이런 겁니다. 여성들만의 교육 공간이나 교육 체계가 남녀가 같이 어우러진 사회에 이거는 근데 여성들만 이루어진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여초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좋냐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죠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게 가치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죠. 저는 이유를 딱 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살짝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엔 뭐 여자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뷰티 사업 쪽, 네일 사업 쪽. 네. 근데 일단 만약에 네일 아트 그런 회사가 있는데 뭐 여대 출신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대부분의 그거는 특정 거를 또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뭐 100등 안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죠. 그런 회사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회사들은 다 남녀가 섞여서 협업을 합니다. 네일아트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화장품 뭐 회사로 할게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그런 데로 할게요. 그러면은 살짝 여성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여성들끼리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뭐 화장품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뷰티 얘기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여성들끼리 더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자, 유명한 화장품 회사, 유명한 여성 제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명품들 그리고 유명한 화장품 연구하는 분들 남성들 정말 많습니다. 회장들도 다 남성들이고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누구죠? 그거는 굳이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서 여성들만 있으면 유리할 수도 있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반대 근거를 들겠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연구 회사들이 남성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협업하는 공학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죠? 왜냐면은 여성들끼리 있으면 더 말이 잘 통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아니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는 여성들끼리만 있는 직업군이 되게 희소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왜 아닌지를 해야 되죠. 왜 그런가요? 여성들이 있는 곳 예를 들면 간호학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대에서 또 여성들만 있는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주제를 동호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왜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왜라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교육 체계가 특정 성별에 치우쳐진 교육 체계가 복합다단한 성별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훌륭한 회사에 들어가는데 유리하냐? 저는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에 편협되거나 익숙해지면 사회에 나와서 남성들 간에 소통하는 방식이나 협업하는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다 개인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여잔데 여대를 갔다가 나는 여대를 가도 이점이 없을 것 같고 취업하는데 조금 그럴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남녀공학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나는 됩니다. 네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비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책이나 학령인 감소,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 낳는 건 자유죠, 개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사회 규범적인 가치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개인의 자유조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규범적인 가치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벗어난 거죠. 그거는 결혼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반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끼리 있어도 그러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향후에 사회로 나아가서 남녀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여대에도 남성 교수님이 있고 남성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 방식이나 소통 방식을 일부 체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그렇게 돼야 좀 더 맞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맞긴 하네요. 여성들끼리 있어도 향후에 사회로 넘어가서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있겠죠. 예를 들면 요즘 연합 동아리가 대학에 많기 때문에 여대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합 동아리를 통해서 그러한 가치나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네. 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남녀 간의 협업 방식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학과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닐 때의 차이가 저는 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취업 시장에서나 향후 진로에서 직업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가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취업에 영향을 끼치고 추후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런 걸 끼치는 거는 학점이나 뭐 스펙, 뭐 토익 이런 거지. 뭐 여자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동일한 학점과 스펙을 가진 A와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B는 공학을 나왔습니다. A는 여대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뽑을 때 남성과의 협업이나 소통 방식에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건 모르죠. 왜냐면은 여대를 나온 학생이어도 뭐 남사친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남동생이나 오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개별 파생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 정책을 얘기할 때, 저출산 정책을 얘기할 때 개인이 놓으면 되죠, 안 놓으면 되죠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A가 B가 우리가 특정한 이유는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추상적인 인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A와 B가 똑같고요. 다른 요소들은 다 고정시키겠습니다. 집안에 네. 형제가 많다든지 남자 형제가 많다든지 남자인 친구 사람이 많다든지, 반대로 공학을 다니면 남사친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토의해 주신 분은 A가 많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요소들은 고정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A는 여대를 나왔고 B는 공학을 나왔어요. 누가 더 회사에서의 남성과의 소통 방식에 유리한가요? 그 회사에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여자와의 소통이 더 좋아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의 케이스를 들고 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가총액 100위에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다니는 남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직장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의 걸 갖고 오면 그럴 가능성 무제한 있죠. 무제한. 남자가 많은 회사를 제가 예시로 갖고 와서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성범죄를 예시로 들은 것처럼 하나의 반복되는 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 그 근거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사회의 규범같이 토론할 때는 일반화시켜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100위에 드는 회사들의 대부분 남녀가 같이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요. A와 B 중에 누가 소통 방식이 유리할 것 같나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공학을 나온 B가 맞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여성들만의 교육 체제가 우리 사회의 직업 수요에 적합한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디도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디도스 해킹 뭐 그렇게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 갑자기 디도스를 얘기를 해요? 네네. 갑자기 그 일정한 만약에 뭐 12시부터 우리 딱 정각에 새로 고침을 하자 해가지고 모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 디도스를 갑자기 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 근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으니까 다른 그거를 그러면 되는 거죠. 자, 네. 계속 자, 갑자기 주제를 확확 바꾸시면 안 되고요. 디도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확확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방금 말씀하신
폭력적 시위의 일환으로 디도스에 대해서 갈 때는 다른 주제로 가야 되죠. 지금은 어떤 거냐? 네네. 과연 여성들만의 교육 체계가 남녀 간 어우러진 사회 수요에 감당 가능한 체계냐, 선호하는 방식의 체계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어쨌든 여대끼리 있으면 여대에서 여성들끼리 교육을 받으면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 통합적인 업무 방식에 불리하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대가 존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가 이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토의 주신 분이 저한테 여대를 왜 공학으로 전환해야 되냐,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반문하겠습니다. 네. 여대를 왜 존속시켜야 되죠? 여대만의 상징성이 있죠? 아무래도. 자, 그럼 상징성으로 이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상징성이란 건 어떤 건가요? 이런 누구한테 거죠. 유리하고 누가 원하고 있죠? 살짝 성균관대 예로 들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옥 좀 조선시대 역사 이런 랜드마크 느낌이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전주의 그 비빔밥 이런 느낌이죠. 자, 상징성이란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성을 어디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대로서 지금 여대 다니시나요 혹시? 아니요? 여대를 안 다니세요? 네. 그러면 여대가 상징성인데 왜 여대를 안 가고 공학을 가셨어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상징성만으로 입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대를 상징성만으로 입학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대의 상징성이 대학 자체의 브랜드나 여러 가지 교육 체계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면 여대가 수능 성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옛날에 혹시 인스타 릴스라는 거를 보셨나요, 많이? 릴스라는 것을 봤냐고 하면 많이 봤습니다. 특정 근데 릴스를 릴스에 옛날에 홍 박사님을 아세요? 그 챌린지가 유명했었잖아요. 네? 근데 홍 홍 박사님을 박사, 아세요? 홍 네네. 박사, 네네네. 근데 거기서 마산대학교였나? 거기서 네. 네,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면서 홍보를 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작업치료 네, 근데 제약과를 아세요, 이거죠? 네. 네. 작업치료과를 아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릴스가 대박이 나가지고 네. 마산대가 엄마들 많이 유명해졌어요. 거기 홍 네. 박사도 진짜 와가지고 네. 막 같이 릴스도 찍어 올리고 그런 상징성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학교 내에 어떤 밈을 유행시켜서 그걸 네. 마케팅하는 것과 여대 뭐 일종의 그거라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충주시 같은 거죠. 충주시 충주맨이 네네네. 유명해지니까 충주시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흑백요리사의 그 비빔대왕 씨가 나와서 전주 비빔밥을 알리는 그런 상징성을 예시로 들 수 있죠. 이건 지역이긴 하지만 흑백 요리사를 되게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네네. 흑백 요리사를 안 봐서 그 예시가 와닿지는 않는데요.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비빔밥의 상징성으로 전주를 띄운다라는 것처럼 여대의 상징성으로 동덕여대를 띄운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네. 그러면 그 정도 공학 전환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전주하면 비빔밥이 생각나서 전주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여대만으로 여대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시일 내에 여대가 3개 빼고는 좀 존립의 위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발전 방안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대의 상징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위권 여대에 그치고 그 아래, 그러니까 상위권 여대가 아닌 나머지 여대는 과연 여대의 브랜딩이나 상징성을 다른 요소에 비해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죠. 당연히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은 일단은 여대라는 상징성이 그거고 마케팅을 잘 한다면은 아니 뭐 그런 엄청난 거는 상징성이 저도 할 수 네네. 있죠. 그러면 각 대학교 마케팅 담당자들이 다 바보들이라서 마케팅을 못해서 학교 위치를 못 올리나요? 학교 브랜딩이나 학교 경쟁력을 못 올리는 이유가 간절함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해서. 그건 아닌 거죠. 치열하게 여대가 상징성, 자기의 여성 대학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니 빵 팔아서 그러면 수익 확보하면 안 되냐?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대를 이용해라. 여대를 존립하는 것을 여대를 이용해 살아남아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환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고평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살짝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민족의 아리아가 있잖아요, 노래가. 네. 고려대학교 하면은 딱 그게 생각이 나고 연대 하면은 연세대 우유 이거 생각나고 네. 뭐 그런 것처럼 대학마다 뭐 트레이드 마크 이런 거를 또 자, 성신여대 하면 뭐 생각나시죠?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자, 동국대 하면 뭐 생각나시죠?
잘 모르겠네요. 국민대 하면 뭐 생각나시죠? 그것도 잘 모르죠. 자, 좋게 잘 된 케이스만 하면 그거는 그냥 예시에 불과한 거죠. 생각나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거는 트레이드 마크를 통해서 동덕의 브랜딩을 해서 팔아라. 동덕을 여대 상징성을 해서 해라. 생각나는 게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거는 대학의 랜드마크 이런 마케팅이 좀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여대 브랜딩을 하고 자신의 브랜딩을 합니다. 제가 졸업한 성균관대 경우에도 유학, 네. 전통 이런 걸로 브랜딩을 합니다. 자, 네. 성균관대 역사가 몇 년 된지 아시나요? 한 100 몇 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600주년 기념관이 본관에 있습니다. 자, 네네. 성균관대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유니크 오리진, 유니크 퓨처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몇십 년째 지금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600주년 기념관을 만들면서까지. 지금은 620년 넘게 됐겠죠.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그럼 성균관대 마케팅 담당자들이 놀아서 그런 건가요? 못해서 그런가요? 간절함이 부족했어요? 그건 아니고 성균관대도 노력을 했죠. 왜냐면은 최근에 원래 막 민족 역사 어쩌고 저쩌고 그게 슬로건이었는데 이번에 학생들끼리 공모를 해가지고 뭐였더라? 그렇게 바뀌었죠. 슬로건이 멋있는 거로. 그대의 머문 또한 우연이 아니지 않겠는가였나? 그렇게 바뀌었죠? 자, 그렇게 바뀌었죠. 자, 이게 지금 논의를 하면서 잘 모릅니다. 대학의 브랜딩, 상징성 이거 잘 모릅니다. 잘하면 좋겠죠. 열심히 하고. 그거는 되게 네. 그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지금 어떤 여대의 브랜딩이나 성신여대, 숙명여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대 이게 또 여대 말고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 학교가 마케팅을 잘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거는 도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수익화 방안을 했으니까요. 상징성이란 여대의 상징성이란 게 생각보다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거고 네. 여대 상징성을 계속 유지했을 때 장점들이 있다면 대학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말이 있듯이 살짝 뭐 동덕 라카 이런 거로 뭐 상품을 마케팅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사실 동덕 라카라는 게 지금 동덕 여대에서 팔 수 있는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많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동덕 라카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덕 라카는 오래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좋은 의견이시나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동덕 라카는. 뭐 동덕 빠따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라카 사용량이 그닥 많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동덕 라카는 인정하겠습니다. 동덕 라카는 좋습니다. 네네. 동덕 라카는 좋은데 이거는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제안이긴 하나 이게 라카 사용량이나 라카 판매율, 수익률 그리고 기존 페인트 회사의 점유율 등 생각하면 쉽지가 않죠. 일시적인 팝업 굿즈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이 여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러한 것들 돌파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논의를 어떤 논의를 하자?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 개발하자. 그 마케팅적으로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자. 공학 전환만이 답은 아니고 공학 전환을 포함해서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 다만 공학 전환 외의 논의들은 미리 많이 했을 겁니다. 미리 많이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실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거대한 아젠다와 사회 문제에 부딪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과연 이사장이나 이걸 논의했던 대학 발전 방안 위원회 왜 대학 발전 방안 위원회까지 만들었겠나요?
상황이 긴급하니까 위원회를 만든 거겠죠? 그렇죠. 네네. 이때까지 많은 동덕을 살리기 위한 발전 논의들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것은 비단 동덕 학원이나 동덕 대학교 재학생들, 교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라는 사회 가치의 변화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사회 가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중에 이 공학 전환이 나온 거고요. 그 공학 전환에는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자, 동덕 낙하 좋습니다. 네. 동덕 낙하 전환 좋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덕여대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공학 전환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비교 우위에 있는 경쟁 여대보다 훨씬 주목을 받게 되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 박사님을 아세요처럼 동덕 낙하로 밈을 만들어내고 네네. 낙하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음. 좋은 마케팅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세톤, 뭐 라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래픽을 이용해서 먼저 가는 거죠. 먼저 가서 여대 중에서 비교 우위로 살아남는 공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학 전환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솜솜이 분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는데 그거를 총학 측에서 싸그리다 무시해버리고 남녀 공학으로 변환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학생들은 오히려 동덕 학원 이사장이나 교수님들이 해왔던 이런 노력을 다 배신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여학생들의 의견이 다 뭐 집도 안 가고 막 거기서 청년다방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뭐 계속 거기서 운동도 하고 트위터로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총학에서 우리 남녀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 학생들의 배신이 아닐까.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그 교수님들이 학교 학령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 발전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배신하고 일거에 그 노력들을 무시한 채로 학교를 점거해버리고 취업 박람회를 폐사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취업 박람회를 준비하기 했던 행사 준비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회사 관계자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요? 총학생의 행위가? 그거는 그분들께 죄송하게 됐긴 했지만 이게 딱 대학마다 딱 한 번만 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뭐 다음 주에 와달라고 일정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스케줄을 그분들이 되신다면 아니 박람회가 장난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총학생의 노력에는 죄송하지만 공학전환을 해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런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긴 했지만 뭐 그냥 약속을 다시 잡고 사과문을 이렇게 게재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대처를 취할 수가 있겠죠. 뭐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학 본부 측도 총학생의 공학 전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약속을 잡고 공학 전환에 대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논의를 할 때는 자, 남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가 하고 있는 처절한 논의와 방법론적인 고찰들을 다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쇠파이프 배트 라카를 들고 학교를 점거하는 형태로 학내 시위를 이어가는 게 너무 안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것이 탐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대안은 말씀하신 여성들만의 교육 공간 교육 체계가 어떻게 유리한지 그리고 학교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향후 발전 10년 내에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대비하는 대안적인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저출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기를 더 많이 낳는다면은 이게 여대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자,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죠. 네. 저출산을 많은 정치인분들 혹은 사회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나요? 왜 안 되죠? 그거는 전 잘. 자.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바다에 가서 기름 좀 뽑아오면 되죠.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실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그거를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자, 간절함이 없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보십시오. 대학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가 답일까요? 대학 재단 이사장과 대학 발전방안 교수님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학내 구성원에게 얘기하는 게 답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살짝 동덕여대 정치외교학과 이런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해결에 대해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동덕여대는 얼마나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하길래 동덕여대 정치학과 학생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동덕여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해결하고 다른 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왜 못하죠? 그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니까 하기 힘든 거죠. 어려운 문제니까 하기 힘든 거고 그걸 왜 동덕여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학력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덕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맞나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한 가지 대책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동덕여대 다니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동덕여대생들끼리 뭐 살짝 이게 뭐 술자리 그런 것도 동성끼리 모이면은 살짝 더 진실된 면모가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아이스 브레이킹 뭐 그런 거를 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같은 성별만 가져서 솔직함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세계 유수 기업들은 왜 특정 성별만 뽑지 않죠? 특정 성별끼리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네. 뭐 테슬라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곳은 다 특정 성별만 뽑아서 아이디어 챌린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 그럴 필요 없겠네요. 동덕여대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건 뭐 회사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가 어떤 사회의 변화나 가치에 대응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가치를 바꿔야 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내놓는 게 맞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고 그냥 솔직히 그냥 여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 탐구해 가는 건데요. 여대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그건 아니고 저는 애정은 없고 그냥 페미니스트라서. 아, 페미니스트인가요? 페미니스트라서 여대에 대해 애정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여대에 대한 애정은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 잠시 죄송한데 광고 5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도노 변호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도노 변호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성주의에 대한 얘기도 쭉 했었는데요. 여대에 대한 존립, 공학 전환 이런 것들 쭉 논의해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여대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여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여성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대가 가지는 고유한 색채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 외에 뭔가 사회 변화를 대응하는 대안적인 탐색이나 근거 주장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비단 제가 아까 하지 말기를 요청드렸던 성범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여성의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의에 참여해주신 분이 느끼는 것들은 어떤 거냐? 성범죄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감 이게 네네. 저랑 좀 다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애정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저랑 그 부분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토론의 수익은 왜 여대의 공학 전환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논의에 어떤 면들이 있는지를 쭉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앞선 의견과는 좀 달랐던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좀 도는 측면도 있고요. 논의가 반복되는 아무래도. 측면도 있고요. 저 자체가 최초에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된 게 폭력 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공학 전환이라는 이슈로 넘어오면서 공학 전환에 관한 이슈 개개별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 자체도. 그래서 혹시 라카자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렇게 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라카자님께서 네네. 혹시 다음에 저랑 공학 전환에 대한 사회 논의들 그런 쟁점들을 조금 더 저희가 모색하고 생각해 와서 저희가 일정을 다시 잡아서 논의를 한번 더 해볼 수 근데 있을지. 솔직히 좀 아쉽네요. 저의 좀 자질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도 아쉽습니다.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고 너무 재밌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급하게 이거에 대해서 논의에 참여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맞죠? 그쵸,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왜냐면 사실은 여성주의에 관해서는 지금 라카자님이 더 지식이 많겠지만 동덕여대에 관해서는 제가 또 좀 더 많이 봤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라카자님이랑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조금 네, 더 영광이요.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그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1승 또 챙겨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막간 광고를 하자면 저희 티언 페이커 선수의 악플 대응하는 업체와 저희가 이제 MOU를 맺어서 악플을 전문적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의뢰를 해주시면 페이커 악플을 잡는 그 기술로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토론을 해봤는데 뭐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동덕여대 사태의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그러니까 왜 공학전환을 논의하고 있냐, 왜 공학전환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있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논의를 해봤고, 앞선 밤톨자님이랑 락하자님을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처럼 의견 교환 방식을 잘 가져가면 동덕여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낼 때 상대를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소쟁점에 몰입해서 상대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그리고 상대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태도로 이렇게 동덕여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화하면 여러 가지 대안적인 정책들, 방향들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게 아쉬운 거는 민주동덕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와 동덕여대의 말인데요, 합성어인데요, 지금의 방식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가 시위 그리고 진압, 이러한 무수한 과거의 역사들을 반복하면서 토의와 수기를 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 왔는데 그에 대단히 어긋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거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과 학교측이 해야 될 대화의 장을 대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저희가 영상도 만들고 현 사태에 대해서 학교 측의 의사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을, 혹은 재학생들의 의사,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반대측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